어색합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2017년도 여름부터 2019년 12월까지 한 2년 반 정도 지구를 유랑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하게 됐던 계기도 대한민국이 초고령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갈등들이 앞으로 굉장히 첨예하게 혹은 더 많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다른 나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대처하고 있고 대처하지 못한 나라는 어떤 파국을 맞았지?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 직접 돌면서 제가 느꼈던 여러 가지 점들이 있는데 세대 간의 갈등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일자리 갈등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노동시장에 2030 세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50, 60 세대가 훨씬 많아지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대 간의 갈등을 피하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 앞으로 모셔야 될 부분들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청년들은 세금 못 내겠다고 버티고 윗세대는 더 달라고 하면 그런 나라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대 간의 공존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북유럽 국가, 이제 유럽 국가들을 돌면서 들었던 생각은 여기는 합의가 함께 되는 나라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간 북유럽이니까 지구를 뭔가 그 위에 서서 지구 전체를 보면서 얘네가 정치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하에서 자기 지역만 보는 정치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지구 전체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국제사회의 발언은 어떻게 더 크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우리나라의 어떤 좋은 점들을 다른 나라가 와서 베껴가게 할 수 있을까. 약간 나라를 명품화하는데 조금 골몰하고 있달까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해일이 몰려오고 있는데 조개 죽게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시야가 좁은 정치, 시야가 아주 넓었던 사람도 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좁아지는 정치,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데 올인하는 정치, 이런 방식으로는 세대 간의 갈등, 앞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갈등을 정치에서 해소할 수가 없겠다. 그러면 결국 각자 도생의 사회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정치가 그럼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미래 위기를 우리가 타개하기 위해서는 실제 정치가 그 완충 역할을 해줘야 되고 다당제, 그러니까 다수를 점해서 우리가 법안을 밀어붙이면 되지라고 하는 게 옳은 게 아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통과시키면 집권당이 바뀌게 될 경우에 그 이전 당이 했던 거를 다시 다 바꿔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의 이 정신에 입각해서 함께 통과되지 못한 다수의 힘으로만 통과된 법안들은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의 정치가 가능한 제도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남아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힘도 모을 겸 해서 끝나고 같이 국밥도 한 그릇 먹으면서 힘을 다시 또 모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박수로 마치도록 할까요?